한국인의 수산물 사랑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1인당 연간 섭취량은 상상을 초월하죠.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우리 국민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60.6kg으로 전년 대비 0.8% 늘었는데, 이는 주식인 쌀 소비량의 56.4kg보다 4kg 이상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은 물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 모든 육류를 더한 양을 월등히 넘어서는 69kg입니다. 독보적인 전 세계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래서 우리 식탁에서 수산물이 빠지면 오히려 섭섭할 지경이죠. 그래서 한국 덕분에 떼돈을 버는 외국 어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튀니지가 있습니다. 10년 전 튀니지 앞바다에서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이상하게 생긴 녀석 24마리가 잡혔는데, 바로 블루크랩입니다. 편하게 꽃게로 칭하겠습니다. 그간 방송에서나 봤지 튀니지에 꽃게가 등장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1년 뒤 이 녀석들은 튀니지의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왜냐면 온화한 튀니지 앞바다에서 꽃게가 무제한 증식하기 시작하더니 집게로 그물을 찢는가 하면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어부들의 손가락에 쉴 새 없이 상처를 냈으니까요. 그래서 잡히는 족족 전부 폐기 처분하거나 아무렇게나 버렸죠. 그런 튀니지 어부들에게 해결사로 떠오른 것은 한국. 잘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의 꽃게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꽃게탕, 게장, 꽃게구이, 꽃게찜부터 시작해서 오죽하면 꽃게랑이라는 과자까지 수십 년째 사랑받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러시아에서 한국의 초코파이나 도시락, 마요네즈가 국민식품으로 인기를 끈다는 점은 알고 계실 텐데, 혹시 러시아에서 한때 스낵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한국 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꽃게랑입니다. 러시아 지도를 보면 수십 개 나라를 합친 것만큼 방대한 영토이기는 하지만 내륙에 사는 이들이 해물을 접하기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특성상 해산물을 접하기 어려운 러시아인들을 공략한 것이 한국산 해물맛 과자인데, 꽃게랑이 대표적입니다. 꽃게 모양을 그대로 본따 만든 이 과자는 해물맛이 가미된 짭조름한 맛 때문에 1986년 출시 이후 약 40년간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어쨌든 꽃게 침공으로 고통받던 튀니지 어부들이 생각한 것은 한국으로의 수출. 왜냐면 한국인들은 없어서 못 먹는 것이 꽃게라서 수출을 시작해 지금은 튀니지에서 가장 핫한 산업이 됐습니다. 30개 이상의 꽃게 공장이 쉴 새 없이 가동되며 2021년 말 지은 공장에서는 잡히는 모든 꽃게를 반으로 절단해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죠. 잡는 대로 버리고 항구에 버린 꽃게가 썩어 진동하는 악취를 견디다 못한 어부들은 정부에게 제발 꽃게 좀 퇴치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튀니지 어부의 상당수가 오로지 한국만을 위해 꽃게를 잡고 있다고도 하죠. 작년에 큰 이슈가 됐던 이탈리아 꽃게도 한국으로 수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이렇듯 한국인들의 꽃게 사랑은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버려지는 갯껍질에서 또 다른 산업이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메털입니다. 위에서 잠시 꽃게랑이라는 과자가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꽃게랑 못지않게 러시아인들이 사랑하는 한국 과자는 자갈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과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운전하다 졸리면 자갈치 뜯어놓고 하나씩 오물오물 녹여 먹으면 잠이 확 달아납니다. 물론 농심이라는 기업이 졸음 퇴치용으로 이 자갈치를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농심은 이 자갈치라는 스낵을 다른 스낵들과 차별화시켰습니다. 아마 이 또한 세계에서 유일할 텐데, 왜냐면 자갈치에는 키토산이라는 영양소를 떡하니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90g짜리 자갈치에는 키토산 23mg이, 174g짜리 자갈치에는 키토산 45mg이 함유되어 있죠. 그럼 제가 왜 한국이 갯껍질에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이 키토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키토산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물질은 가히 신이 내린 물질이라 부르기에도 부족합니다. 우선 식품 영양학적으로 보면 키토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식약처가 인정하고 있는데, 하루에 키토산 1.2g에서 4.5g을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루에 3g에서 4.5g을 섭취하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키토산이라는 신이 내린 물질을 과자로 섭취시키는 유일한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키토산이 무엇이길래 신이 내린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키토산이 우리 인류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1811년입니다. 프랑스의 식물학자 앙리 브라코노는 버섯에 함유된 미지의 성분을 발견했는데, 그로부터 10년 뒤 프랑스 과학자 오디에가 곤충 껍질 부분에서 유사한 물질을 발견해 갑옷 또는 껍질이라는 의미로 키틴이라 명명했습니다.
키틴은 연간 자연적으로 약 1천억 톤이 생산되는데 이는 셀룰로스 다음으로 풍부한 천연 고분자 물질이죠. 1859년 프랑스 생리화학자 루제가 키틴에서 탈아세틸화라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새로운 물질을 얻어냈는데 이를 1894년 독일 생화학자 펠릭스 호페 자일러가 키토산으로 명명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키틴은 우리 인류가 자연 치유제로 사용해 오던 성분입니다. 키틴은 보통 게, 새우, 가재 등 갑각류의 단단한 외부 껍질이나 오징어나 갑오징어 등의 뼈에 다량으로 존재하는데 제가 어릴 적 한약방 아저씨가 갑오징어 뼈를 갈아 상처에 발라주고는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자연치유 능력이 뛰어난 키틴 성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키틴과 키토산을 사용해왔던 겁니다. 그럼 한국이 왜 이 분야로 신산업을 태동시켰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개념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게 껍질에 키토산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게 껍질을 아무리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키토산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 껍질에서 단백질과 칼슘을 떼어내면 키틴이 되고 키틴에서 N아세틸기를 떼면 즉 탈아세틸화하면 비로소 키토산이 됩니다. 키토산은 독성이 없어 약보다 뛰어난 기능성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하루 삼시세끼 키토산만 먹어도 우리 몸은 전혀 이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자량이 20만 이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전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 그래서 게를 많이 먹는 일본에서는 게 껍질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 키토산을 분리해내기에 이르렀는데 게 껍질에 염산을 부어 탄산칼슘을 제거하고 가성소다를 이용해 단백질까지 제거해 키틴을 만들고 여기에 탈아세틸화라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고순도의 키토산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는 키토산은 공장 폐수 처리용 응집제와 중금속 흡착제 등으로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키토산은 카드뮴, 크롬, 납, 순, 우라늄 등의 중금속을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키토산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면, 즉 인체가 흡수할 수 있도록 분자량을 낮출 수 있다면 우리 몸에서 선택적으로 중금속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킬 수 있을 것이고 키토산 고유의 자연치유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게 껍질에서 칼슘을 떼어내기 위해 사용된 용매제 염산입니다. 염산의 독성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공업용으로만 사용됐을 뿐 식품용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심한 독성을 가진 염산을 떼어내는 것인데 이 기술을 완성시킨 인물이 바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키토라이프의 정특래 대표입니다. 지난 1998년 정 대표는 부경대학교와 산학공동연구로 동해바다 홍게 껍질로부터 얻은 키토산을 효소 분해해 인체 흡수가 가능한 분자 크기로 만든 후 키토산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염산을 떼어내는 키토산의 산성염 제거 기술을 개발해 인체에 섭취가 가능한 키토산 올리고당인 식품용 파코스와 의약품으로 적용 가능한 에스파코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간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키토산을 수질 정화를 위한 공장 폐수 처리용 응집제와 중금속 흡착제 등 공업용으로 사용하거나 게 껍질을 활용할 방법이 없어 항구에 쌓아 버리거나 폐기물로 처리해 그 썩는 악취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키토산의 중금속 흡착력과 자연 치유력을 활용하기 위해 인체에 섭취 가능한 식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 그래서 자갈치에도 자신있게 키토산을 넣었다고 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한국에서는 키토산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된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분자량입니다. 언급했듯 키토산은 독성이 없어 의약품보다 뛰어난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분자량이 너무 큰 관계로 삼시세끼 키토산만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분자량이 이만이 넘으면 물에 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체가 흡수 가능한 크기로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이 분자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 정특래 대표처럼 효소를 이용해 분해를 하거나 또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 입자 크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키토산을 나노 입자로 만들어버린 기업이 있습니다. 에이펙셀이라는 기업인데요. 보통 20세기를 마이크로의 시대, 21세기를 나노의 시대라 합니다. 나노는 마이크로보다 1000배 작은 크기를 의미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대략 10마이크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노는 미세먼지보다 1000배 이상 작은 원자의 세계입니다. 나노는 그리스 나노스에서 유래했지만 현대시대에는 10억분의 1이라는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의 세계라 하면 초미세의 세계, 원자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나노의 세계가 열려 나노 기술이 상용화되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기계가 등장합니다. 인체 곳곳을 다니면서 세균을 사멸하고 약물을 전달하는 나노로봇이 개발될 수도 있고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크기의 공격용 드론이 등장할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암세포 파괴기구가 등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노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 현존하는 모든 기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전자, 반도체, 식품, 철강, 건설, 화장품, 의약품 등등 현존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죠. 따라서 나노를 지배하는 국가 또는 기업이 21세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천연 물질을 나노 크기로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노 분쇄기가 한국에 있는데 포항에 위치한 에이펙셀 공장입니다. 이 나노 분쇄기 기술을 가져가려고 미 국방부, 보건성 포함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독점 계약을 요구했다가 전부 거절당했죠. 사실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이 탐내는 이 나노 분쇄기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과연 실제로 나노 크기로 천연 물질을 분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2003년 이미 입증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술표준원이 이를 인증했죠. 지난 2003년 9월 6일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에이펙셀의 전신인 테크월드의 건식 초미세 분쇄기에 우수 품질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우수 기계류, 부품, 소재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마크를 준 것인데, 이를 아무 기계에나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전문가들이 검증한 후에 부여하게 되는데, 이 인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포항 에이펙셀 공장에서 직접 실험을 진행했는데, 광물성 일반 유황 분말을 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투입해 평균 입도 크기 300에서 400 나노미터 크기로 제조하라는 실험이었습니다. 검증단 앞에서 요구한 사이즈가 생산되는지를 입도 분석기를 이용해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광물성 유황 분말을 선택한 것은 유황은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에이펙셀이 주장하는 상온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나노 입자를 제조하므로 녹차나 홍삼 등등 식재료 고유의 향, 색상, 맛, 영양소들을 손상시키지 않는 가공 기술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상온에서 녹지 않고 뽀송뽀송한 유황 나노 분말 가루가 생산되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00에서 400 나노미터를 요구한 이유는 선진국의 나노 기술은 계면 활성제 등의 용매의 재료를 녹인 후에 다시 성장시키는 바텀업 방식인데, 이 기술의 한계는 30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나노 크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나노 크기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분쇄된 유황의 4분의 3이 451.9 나노미터 이하였으니까요. 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놀랍습니다. 나노 전문가들은 신청 제품은 아직 국내외 다른 기업에서 개발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분쇄 분야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며, 자체 기술진에 의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설계 개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 투입 전에 비해 분쇄 입자가 최소 2배 이상 미세하게 가공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분쇄 시간을 충분히 늘린다든지 분쇄 횟수를 2, 3회로 하면 분쇄 효율도 따라서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결과서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세계 유일의 건식 나노 분쇄기는 천연 물질을 나노 크기로 분쇄하는 것을 넘어 원하는 크기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죠. 기술 표준원의 나노 전문가들이 에이펙셀이 원하는 크기의 나노 입자를 만들 수 있다는 기술 완성도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나노든 10나노든 100나노든 500나노든 어느 기업, 어느 국가, 어느 산업, 어느 제조업 분야가 원한다면 언제든 얼마든 원하는 크기의 나노 입자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 기계가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여느 기술이 그러하듯 선진 기술은 늘 시기를 받기 마련인데, 이 기술 또한 법원 송사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7년 에이펙셀이 만든 나노칼슘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한 인물이 나노칼슘을 등급별로 생산할 능력이 없으면서 사기를 쳤다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목으로 법원에 고소했으니까요. 이에 법원은 역사상 유례없는 과학기술 평가를 시작했는데, 그 기술이 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게 입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분석 결과 4종의 시료에서 각 등급에 맞는 나노 입자가 확인됐죠. 즉 가장 높은 A등급은 거의 전부가 나노 입자였고, 가장 낮은 D등급에는 상당 부분이 나노 입자가 아닌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인이 주장한 나노칼슘을 등급별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난 겁니다. 대구 고등법원의 판결도 동일합니다. 고등법원은 강대일 박사가 개발한 나노 분쇄 장비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우수품질 인증서를 받았고, 위 장비는 비금속 광물이나 세라믹 소재 곡물류 등 각종 소재를 성분의 변화 없이 건식 타입으로 입자 크기를 0.6나노미터 수준까지 대량으로 초미세 분쇄하는 제품으로서 우수품질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고등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앞장서서 에이펙셀이 건식 나노 분쇄기를 이용해 등급별로 나노칼슘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과학재판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기술력이 입증된 것은 오히려 에이펙셀이었는데요. 그리고 에이펙셀은 법원이 인정한 기술로 지금 키토산을 나노 분쇄한 제품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키토산이 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제기된 1990년대부터 약 40년간 연구가 이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키토산의 효능은 전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에 엄청나게 좋은 물질이지만 그 효능이 전부 밝혀지지 않아 식약처조차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도로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우리 몸에는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고3은 함께 다니길 좋아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에 지방이 쌓이고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 혈관 내 벽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보나마나 당뇨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혈압이 높아지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니까요. 그래서 고3은 보통 함께 몰려다닙니다. 옛말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는 속담이 있죠. 위 고3 중 하나라도 만나면 나머지도 동시에 올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망가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환자는 병원에 가면 어떤 이유든 두 가지 검사를 합니다. 하나는 의사를 만나기 전 혈압을 체크하고 의사를 만나고 나서는 피검사를 하죠. 전부 혈관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걸음이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키토산이 그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재료지만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품으로 섭취하거나 몸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 혈액을 타고 이동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LDL과 HDL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 LDL은 콜레스테롤을 세포로 운반하고 HDL은 혈액을 순환하면서 말초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걷어 간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다만 LDL은 혈관 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시킬 수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로, HDL은 혈관 벽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립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함께 LDL과 HDL이 함께 기재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키토산이 어떻게 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섭취한 지방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지방 분해 성분인 담즙산을 필요로 합니다. 이 담즙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생성되고 지방을 분해한 후 다시 재이용되죠. 우리가 키토산을 섭취하면 키토산이 담즙산을 흡착해 배설하게 되는데 그 결과 간에서는 소모된 담즙산을 다시 생성하기 위해 담즙산 원료인 콜레스테롤을 사용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하는 키토산은 분자가 너무 큰 까닭에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아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분자를 최대한 잘게 쪼개는 것이 중요한데 에이펙셀은 이 키토산을 미세먼지보다 1000배 작은 나노 크기로 만들었고 그렇게 출시한 제품이 바로 에이펙셀 키토산입니다. 에이펙셀 키토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키토산 70%에 굴껍데기에서 추출한 칼슘 20%가 더해졌는데 이 둘 모두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나노 분쇄기를 이용해 나노 크기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섭취했을 때 분자량이 커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해야 했던 키토산의 가장 큰 단점을 해소시켰죠. 뿐만 아니라 나노 분쇄된 칼슘을 배합한 이유는 혈관 건강의 핵심인 혈관 근육의 탄력성이 칼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칼슘의 경우 뼈와 치아에 99% 존재하고 1%가 혈액, 체, 근육 등에 존재하는데 이 1%가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시켜주는 핵심입니다. 심장박동, 혈관의 수축과 이완 등에 관여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작동에 관여하죠. 그래서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로부터 칼슘을 가져와 기가 막히게 비율을 유지시키는데 뼈에서 가져간 칼슘은 다시 혈액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슘 패러독스, 즉 뼈에는 칼슘이 부족한데 혈액에만 칼슘이 넘쳐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칼슘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할인 행사의 특징은 한방케어입니다. 하수구야 기름때가 쌓이면 염산이라도 부어 녹여낼 수 있지만 혈관에 기름이 쌓이면 염산을 부을 수도 없습니다. 창틀에 먼지가 쌓이면 청소라도 할 수 있지만 기름이 쌓인 혈관은 주기적으로 청소도 할 수 없습니다. 창틀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혈관인데 우리는 창틀의 먼지에 쏟는 관심을 우리 혈관에 쏟고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3은 함께 다니기 마련인데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은 최측근 3인방이지만 우리는 보통 한 놈만 팹니다. 한 놈을 패고 나면 더 무서운 한 놈이 기다리고 있는데
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콜레스테롤 개선을 중점으로 혈당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할 수 있는 에이펙셀 키토산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이스콥 혈당 케어 앤 바나바 패키지, 그리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 높은 혈압 감소와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산소 억제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 Q10,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국을 한 병에 담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안심 케어와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나노칼슘 패키지입니다. 누구나 나이 60이 넘으면 자식들에게는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아프신 부모님과 건강하신 부모님,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16만원이라고 합니다. 매달 43만원가량을 병원에 쓰는 것인데 60세 이후 돈 나올 구멍 없이 40년을 자식들 돈으로 병원에 다닐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당장 건강관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드실 텐데 이번 기회에 혈관부터 관리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나노칼슘 제품인데 이번 행사 기간에는 6개월분을 구매하시면 8만원의 골다공증 검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나노칼슘 제품을 6개월간 드시고 섭취 전후 절차에 맞게 골밀도 검사지를 보내주시는 분께는 업체에서 전부 8만원을 입금해드릴 계획인데요. 사실 8만원은 큰돈입니다. 저는 마트에서 계산할 때 봉투값 50원이 아까워 불편해도 상자에 테이프를 붙이는 수고스러운 일을 합니다. 심지어 카트에 담긴 물건을 차에 옮긴 다음 저 멀리 카트 보관소까지 가져가서 어떻게든 100원을 빼오죠. 그렇게 수고를 감수해서 절약하는 돈이 고작 100원입니다. 섭취 전후로 병원 가서 뼈 건강 상태 확인도 하고 검사도 받으면 공짜로 8만원이 입금되는 만큼 그 정도 수고는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혈관관리 패키지든 나노칼슘이든 역대 최대 할인을 해드리며 이를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솔직히 비쌉니다. 65세 평균 1인당 매달 43만원을 병원에 쓴다는 통계가 있지만 한 번에 20만원 가까운 돈을 쓰기에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은 비싼 돈 투자해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거나 우유를 충분히 마시거나 멸치 등 고칼슘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혹은 골다공증이 생길까 염려되시는 분들만 구매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나노분쇄기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판매 중에 있고 전부 에이펙셀의 소중한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디시멘터리 채널에서 역대 최대 할인을 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협력사 내에서 내분이 생길 수 있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의 오픈몰이 아니라 폐쇄몰에서 진행합니다. 링크로 접속하셔서 타임세일 공구 이벤트 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 이미 이 제품을 드셔본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 드셔보신 후기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체 측에서 베스트 댓글 2분을 선정해 나노칼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에이펙셀의 기술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업체 측에서 회원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187페이지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기술을 지옥행 기술, 전세계 무릎 꿇릴 기술, 극비무기로 불러도 무방한지 의문이 싹 가실 수 있는 자료이니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회원 가입하셔서 의구심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